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입니다. 갈수록 태산이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유럽이 공식적으로 리세션에 진입했고 러시아가 핵 선제 공격을 시사했습니다. 터커 칼슨이 트위터에서 조회수 1억을 돌파했고 하원 감독위원회가 마침내 FBI로부터 FD1023 양식을 확보했습니다. 바이든 탄핵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게 됐습니다. 방송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제 방송에는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여기 후원 계좌 있습니다. 자율 구독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유럽의 공식 통계가 리세션 진입을 확인했습니다. 2분기 연속 GDP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 리세션을 선언합니다. 유럽 통계청 유로스탯의 최신 데이터 수정에 따르면 유로존 경제가 2022년 4분기와 2023년 1분기에 연속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했습니다. 유로스탯은 성명에서 20개국 유로존의 GDP가 2022년 4분기에 비해서 1분기에 0.1% 감소했고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두 번 연속 빨간 막대 그래프가 생겼습니다. 이는 2분기 연속 0.1% 감소이고 코비드-19 대유행 봉쇄 이후 첫 연속 6개월 수축입니다. 유로 지역의 1분기 약세는 정부와 가계지출의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유럽에서 자주 그래왔듯이 이번에도 범인은 독일입니다. 유로존 최대 경제가 2023년 초에 리세션에 들어간 사실을 독일 통계청이 확인했습니다.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유로존 경제 전망이 좋지 않으며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2분기에도 GDP 성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S&P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는 2분기에 서비스 부문을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되겠지만 이후 긴축금융의 지연 효과가 나타나 2023년 말이나 2024년 초에 새로운 침체가 뒤따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완만하게 반등한 다음 더블딥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수록 태산입니다. 핵전쟁의 위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이 월요일 모스크바는 미국산 F-16 전투기가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과 나토가 우크라이나 분쟁에서 그들의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우리는 F-16의 개량형 중 하나가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라브로프는 덧붙였습니다. F-16은 미국이 여러 유럽 국가에 저장하는 B-61 전술핵 중력 핵폭탄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나토의 핵 공유 프로그램에 따라 이탈리아, 독일, 터키, 벨기에 및 네덜란드에 미국의 B-61 전술핵이 있습니다. 미국이 전술핵으로 러시아를 공격하면 러시아가 전술핵으로 보복할 것이라는 생각은 착각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팟캐스터 벤 엠스트롱이 러시아의 전직 대통령 드미트리 메드베데프를 인용했습니다. 전쟁에는 어떤 돌이킬 수 없는 규칙이 있다. 만일 우크라이나에 핵무기가 전달되면 선제 공격이 수행되어야 한다. 암스트롱은 러시아가 바다에서 핵잠수함으로 미국을 선제 공격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는 러시아가 미국의 해저 가스 파이프라인을 폭파한 이후 선제 공격의 권리를 확보했다고 말합니다. 미국에 대한 러시아의 핵 선제 공격은 F-16과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터커 칼슨이 팍스에서 방송을 그만두고 몇 주 후 마침내 터커 온 트위터라는 시리즈로 다시 등장했습니다. 그는 주류 매체의 내러티브가 말장난이라고 치부한 것에 대해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첫 방송은 우크라이나 카크호브카 댐 파괴를 다루었는데 1억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거대 케이블 뉴스, 팍스뉴스, CNN 및 MSNBC의 시청률을 능가하는 놀라운 수치입니다. 그는 카크호브카 댐 파괴에 관한 상충되는 설명과 정치적인 비난으로 흐려진 이 사건의 미묘한 의미를 제공했습니다. 칼슨은 러시아가 카크호브카 댐을 파괴해서 얻을 것이 없고 잃을 것은 많다는 설명으로 러시아가 이 댐을 파괴했다는 주류 매체의 내러티브를 반박했습니다. 터커 칼슨의 트위터 진출은 여과되지 않고 비교적 자유로운 담론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트위터의 광범위한 사용자 기반은
기존 미디어의 경계를 초월하는 대화의 연료를 공급할 수 있는 비할 데 없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오늘부로 우리는 트위터에 왔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담요 아래의 단파 라디오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라고 칼슨은 말하면서 여기에는 문지기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 우리는 떠날 것입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터커 칼슨이 기득권 미디어의 의문을 제기하고 새로운 담론의 시대를 열어줄 것이라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미 하원 감독위원회가 훨씬 더 크고 확실한 희망을 만들었습니다. 공화당 하원의원 제임스 코머가 이끄는 감독 및 책임에 관한 하원위원회가 FBI의 크리스토퍼 레이 국장의 의회 모독을 확인하는 투표를 중단했습니다. 코머는 5월 초 바이든이 부통령 시절 외국 국적자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주장이 포함된 FBI가 생성한 비밀로 분류되지 않은 FD1023 양식에 대해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는 FBI에게 5월 31일까지 바이든이라는 이름이 포함된 모든 FD1023 양식을 제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FD1023 양식은 FBI 요원이 다양한 기밀 인적 출처로부터 확인되지 않은 첩보를 수집할 때 사용됩니다. 그런데 레이 국장이 FD1023 양식의 소환을 거부했고 그래서 하원이 레이 국장의 의회 모독을 표결에 붙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수요일 늦게 FBI가 코머 감독위원장이 요구한 FD1023 양식을 포함한 일부 문서를 생성해서 제출하기로 결정했고 목요일에 하원이 레이의 의회 모독에 대한 투표를 중단한 것입니다. FD1023 양식 기록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조차 거부하던 FBI가 굴복했고 이제 감독 및 책임위원회의 모든 구성원이 기밀인적정보원과 외국인의 진술을 검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코머는 비밀로 분류되지 않은 FD1023 양식에 대해서 우리는 또한 이 정보를 제공한 기밀인적정보원이 매우 신뢰할 수 있고 FBI와 10년 넘게 일했으며 6자리 수당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윌리엄 바 전 법무장관은 에포크 타임스에 자신이 감시하는 법무부가 바이든 뇌물수수에 대한 조사를 종료하지 않았고 FD1023 양식을 추가 조사를 위해서 델러웨어로 보냈다고 말했으나 그의 주장은 하원 감독위원회 간사 민주당의 제이미 레스킨 의원의 기억과 상반됩니다. 레스킨은 6월 4일 CNN에 출연해서 바 전 법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하는 동안 바이든 뇌물수수에 대한 조사를 종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임스 코머 감독위원장과 감독위원 전원이 바이든 뇌물수수에 관한 FBI의 FD1023 양식을 열람하고 그 내용을 확인하면 바이든 탄핵의 급물살을 탈 수 있습니다. 이미 코머 감독위원장은 은행에 대한 소환권을 발동해서 외국에서 바이든 가족으로 수백만 달러가 계좌 이체된 사실을 입증하는 물증을 확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머 감독위원장은 이미 FD1023 양식에 있는 내부 고발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그들의 진술 내용을 확인했는데 사실은 그들의 진술을 통해서 FD1023 양식의 존재를 알게 된 것입니다. 바이든과 그의 가족이 외국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은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바이든이 외국에게 제공한 반대급부를 확인하게 되면 그에 대한 탄핵이 빠르게 진행될 것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